안녕하세요. 황소가 밭갈듯이 천천히 더디감을 지향하는 옛날식 한문서당 우경서당입니다. 경험과 실증으로서 쌓여지고 축적된 선인들의 기록을 두루두루 살펴서 경험을 쌓는 공부, 글자풀이 서당 우경서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승기탕류 중에서 제16번째 대함흉탕에 대한 증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해 볼 거는 많고 읽어보고 싶은 거는 많은데 마음만 앞섰지 도대체 그거를 따라주지 못하네요. 대함흉탕이라. 감히 그 탕에 대한 풀이를 제가 해본다면 크게 무너져 내린 가슴병이다. 크게 무너질 함 가슴병이다 라는 의미로 볼 때 제법 엄중한 가슴에 해당하는 병에 대한 증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크게 무너져 내린 망가진 가슴병을 다스리는 탕이다. 이와 같이 해석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는 크게 흉병을 무너뜨린다, 정복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풀이를 해보기도 합니다. 가슴에 맺힌 병을 함락시키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영특한 탕이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해봅니다. 그 비중이 제법 커서 그런지 분량도 제법 두세 페이지에 걸친 많은 분량이다 보니까 제법 긴 여행이 될 듯합니다. 자,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슴, 배에 걸쳐서 뭔가 병증이 나타나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자, 나타나는 증이 어떤 증일까? 흉부가 높이 들고 일어난다. 가슴이 툭 튀어져 나온다. 가슴이 고기하고. 가슴이 고기한다는 거는 그 내부적으로 가슴의 내압이 꽉 첨으로 해서 꼭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져 올라오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심화가 그득 단단하고 손을 가까이 대기만 하면 그저 그냥 심화 부분이 단단하고 그득해서 손을 근수했다 하면 극렬하게 심화에서부터 소복에 이르기까지 그득 단단하면서 동통한다. 신체가 몸이 다소 움직인다. 몸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고 즉 복명이 있으면서 배에서 울음소리가 있으면서 아파오. 통고함이 고통스러움이 지극히 여기선 지극히 아주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 혀가 말라 들어가고 이끼 설태가 생기고 심중이 가슴 중심이 온해하고 깊이 고통스러워 번민하는 모습을 이렇게 온해하며 맥은 나타나는 맥이 침맥이 나타난다. 침하면서 쥐한 맥이다. 깊이 들어가 있는 병사가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의 침맥이면서 더딘 맥이 나타난다. 맥박에서 깊이 눌러서 나타나고 아주 더디 뛴다. 가슴이 매우 답답하고 꽉 찬 현상인데도 너무 꽉 차다 보니까 마치 심장 비대증에 걸린 것처럼 심장 비대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지맥, 완맥 이와 같은 게 박동이 느려지는 모양이죠. 이와 같은 것이 대함흉탕증이다. 대함흉탕을 쓸 수 있는 증이 바로 이럴 때 쓸 수 있다. 어떤 증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흉부가 고기하고 심화가 정만하고 근수주 탁하고 심하에서부터 소복에 이르기까지 그득 단단하면서 동통하고 심하에서부터 소복까지 뻗어내렸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중심이 신체가 약간 흔들리고 복명도 들리면서 아프고 속이
고통스러움이 지극히 심하다. 대단히 상태가 심한 상태임을, 혓바닥도 마르고 이끼도 생기고 가운데 가슴이 아주 답답하고 온외하고 맥은 침 깊이 잠기면서 더디다. 이게 실증일까요? 실증? 맥이 깊이 잠기면서 더디니까 그 양령실증일 때 나타나는 맥증이 아닌가요? 이게? 그런 창촉 진지하여 섣불리 서둘러 재촉하여 진찰하여 잠옷 진찰해 봤을 때 잠옷 대생기탕증과 흡사하다고 여기기 쉽다. 만약에 대생기탕증이라고 여겨서 속히 하지시키게 되면 서둘러 빠를속 재빨리 그것을 내리쏟게 되면 즉 사하거나 허허 큰일 나겠네요. 큰일 사람 잡는 걸 이럴 때 사하거나 혹은 위독지증을 형성하게 된다. 겁납니다. 이것은 바로 표에 있는 표열이 안으로 핍박해 들어오는 상황이군요. 표열이 겉에 있던 표열이 안으로 핍박해 들어올 때에 수화열이 안에 있던 수가 그 표의 열과 호열해서, 그러니까 수기가 울증해서 열과 호결해서 답답증을 이루는, 수기가 열과 만나다 보니까 쪄지겠죠. 쪄지니까 팽창 수증기가 찌듯이 수열 호결이군요. 표열이 그 상한증에서 그 잘못 하지시켰을 때에 이와 같은 증이 나타난다는 그 성차증이다. 자, 그 생기는 기전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론에 말하길 태양이 병남에 맥이 뜨면서 동삭 자주자주 동삭 맥상이 부삭, 이 아래로 부즉 위풍이다. 운운하는 16개의 잔은 뭐뭐이다. 후인이 찌를 참 찔러 넣은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산거하였다. 개인의 그 재단으로 이런 것도 과감히 제거시키는 그와 같은 단호함이 있습니다. 두통 발열하고, 그 증이 두통 완전히 특징이죠. 두통 발열하고 미, 도, 한출, 약간 도한이 나오는데 도리어 오한하는 것은 표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표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다. 두통하고 발열, 열이 막 나고 머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발열 나면서 약간의 도한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일 때에 도리어 오한을 발열이 있는데 도리어 오한을 느끼는 그와 같은 증, 발열 오한하는 증이죠. 상황표증. 그와 같이 표가 아직 풀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의반하지. 의가 잘못 도리어 그것을 내리쏟게 확 쏟아내버렸다. 속에 있는 걸. 그러니 동삭하던 것이, 맥이 동하며 삭하던 것이 더뎌지는 것으로 변해버렸다. 안에 있는 그 기운을 싹 빼버리니까,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텅빈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서 지맥으로 변했다. 경막 안이 거통 막아서 뻗통기는 통증이, 거통이 저항하는 통증이 있고, 위안이 텅 비게 되고, 객기가 동격하니 밖으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기가 경막을 격동시키니 단기하고 호흡이 촉급하게 짧고 번조하게 되며 심중이 온외하고 양기가 내함, 밖으로 펼쳐나갔던 양기들이 사지말단으로부터 안이 빈 상태로 공허해지니까 후폭풍이 되어서 그 양기들이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겉으로 펼쳐나갔던 양기들이 안으로 무너져 내리니까 이것이 기가 상충하는 거죠. 심화가 그로 인해서 기상충에서 심화 비경, 밑에서부터 치받고 올라오니까 심화가 그로 인해서 단단해지고, 그러하므로 그것이 곧 결흉증이 된다. 결흉이란 말 그대로 가슴에 꽉 맺혀졌다. 가슴이 꽉 맺혀짐, 가슴을 맺혀지게 한다. 결흉증이 된다. 이럴 때에 대함흉탕으로 주제한다. 크게 무너져 내린 가슴을, 즉 무너져 내린 가슴이란 결흉이죠. 가슴에 팍
맺혀 막혀있는, 가슴이 콱 막히는, 또는 크게 가슴병을 함락시켜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뛰어난 약이다. 대함흉탕으로 주지한다. 여기서의 동맥이란 뭘 말하느냐, 고동함이 관 상에, 촌관 했을 때 중초위를 살피는 관상에 있는 관상맥이 고동함이다. 그 관상의 맥이 상하로 두미가 없다. 위아래로 머리와 꼬리가 없다. 머리와 꼬리가 없다. 그냥 마구 어지럽혀져 있는 윤차가 없이, 순서 없이 마구 뛰는 그와 같은 상황인가요? 머리와 꼬리가 잡히지 않는다. 위아래로 두미가, 머리와 꼬리가 없으며 미미하게 도한을 흘리는데, 도한이 나오는 것은 표증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증후가 된다. 표증이 안으로 들어가서 덮여져서 쪄가지고 도둑땀을 흘린다. 만약에 오한이 그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 이미 사기가 모두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사기가, 여기서 사기라는 것은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한사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기가 사특한 기가 안으로 진입해 들어온 것이고, 그런데 지금 도리어 오한한다는 것은 뭐뭐이다. 표사가 아직 다 풀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거기에다가 더해진다. 약간의 도한이 나오는 것이 더해지는 걸 봐서 이것을 봤을 때 역시 표가 아직 풀리지 않음으로 해서 다다른 것에 속한다. 도한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도한은 표증이 안으로 들어가는 징후라고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표증이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기가 쟁탈하면서 내열을 일으키고, 내열로 인해서 안에서 훈증해서 답답증이 돼서 도둑담을 내는 것과 같은 상황인가요? 이런 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나 보군요. 의가 도리어 잘못 여기에서 하법을 사용함으로 해서 표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는데 아래로 내리쏟게 한다면 표사가 허한 것을 타고서 탈승, 허한 것을 틈타서 안으로 무너져 내린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의미는 꺼져 내린다, 밀려 들어온다, 아니면 쳐들어온다.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절대 이런 상황일 때에 하지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잘못 하지시킴으로 해서 이와 같은 크나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칫 그 변증을 제대로 못함으로 해서 오는 큰 문제점. 동삭하던 맥이 진맥으로 변했다는 것은 바로 결실했다는 증후이다. 위내실, 위실만, 결실, 흉실만이 되겠죠. 결실, 맺어져서 열매, 맺어진 열매, 결실, 열매를 맺었다는 증후이다. 열매를 맺은 것처럼 꽉 들어차 있는 그와 같은 상태. 하지 내리쏟음으로 인해서 속이 텅 비어서 공백 상태가 되므로 해서 후폭풍으로 해서 사지 말단에 있던 기가 안으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밀려 들어오니까 기가 상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위로 치받으니까 경막이 안으로 경막이 위와 가슴을 막아주는 상태에서 그 상충기에 의해서 위로다가 밀리면서 저항하는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이것은 기가 역하여 상충하기 때문이다. 맥이 고동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바로 복중에 그 격동하는 동기가 분등, 달릴 분, 뛰어오를 등, 뛰어오르는 그와 같은 증후이다. 위중이 공허하여 객기가 동격한다는 8자는 바로 무엇이다. 직석하는 셈이 된다. 직석. 곧바로 풀이한다. 무엇을? 위 문장에 경내가 고통한다는 그 말을 바로 풀이해 주는 것이다. 위중이 공허하여 객기가 위로 치받아서 경막을 격동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문이 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주문이 삽입된 것이 아닌가. 단기하고 번조한다라고 했는데 심하의 수기가 있음으로 해서 기가 거역하여 상충함에 따라서 단기하고 번조하는 것이다. 심하에 왜 수기가 있을까요? 심하에 수기가 있다. 수기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수주지기로서 기의 형태로 존재하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잘 정화되었을 때는 기의 상태로 원활하게 활달하게 활동성을 띠겠지만, 그 수기가 활동성을 상실하고 옮겨 붙어서 마치 수음과 같은 그와 같은 형태로서, 다문과 같은 형태로서 맺히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번에는 밖으로부터의 사기가 치받아 올라옴으로 해서 우리 몸에 수기가 제대로 쪄서 화하지 못함으로 해서 비생리적인 물질로 변화되어서 형성된 그와 같은 수기가 아닐까 싶어요. 마치 수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중이 온회한다는 것은 바로 신중의 기가 아주 급박한 것이다. 우리 몸의 따뜻한 햇빛 양기는 바로 열기인데, 바로 그것은 어떻게 작용해야 하냐면, 그것이 밖을 향해서 승발해 나가는, 올라가고 피어오르는 그와 같은 뜻을 취한다. 그래서 이름하여 양기라고 한다. 양기라는 것은 밖으로 펼쳐서 발산하면서 확장하면서 활동성을 주면서 내부의 길을 펼쳐내고 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양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하루아침에 안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면 냉각돼서 함몰되면 수증기가 응결하듯이 물로 맺혀지는 거죠. 기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내함하게 되면 심하에 있는 수주직이죠. 심하에 있는 수기라는 것은 기로서 존재하는 물이 수주지기로서 우리 몸의 물로서 존재하되, 기와 같은 존재로서 증화되어서 증발되어서 기의 상태로서 존재하는 수기죠. 수기를 머금은 기의 상태. 그런 것이 심하에 있는 그 수기들이 이 무너져 내린 양기와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밖으로 펼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밖으로 열이 없어져서 밖을 덮여주는, 밖을 운양시켜주는 표열이 없어지면서 이것이 심장 아래로 맺히게 된다. 맺히게 된다는 얘기는 이슬 맺히는 현상과 밖으로 양기로서 쫙 발산되어서 펼쳐 올라가지 못하고 유리창에 맺혀서 이슬지어 떨어지는 것처럼 맺혀진다. 그 단단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어찌나 맺어진 것이 단단한지 그 단단한 것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이름하기를 결흉,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맺어진 가슴이다, 결흉이다 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였겠느냐. 대함흉탕에 있어서 이 대환과 망초로서 열이 맺혀져 있는 것을 흐트러뜨린다. 강력한 제재죠. 대환과 망초로서 열사가 맺혀져 있는 것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엄청난 제재죠. 감수, 가장 강력한 내리솟는 축수, 감수로서 물을 축출시켜서 효과를 연주해낼 주점이다. 연주하다. 효과를 연주해내고 만들어낸다. 어마어마한 제재를 쓰는 감수를 넣어서 축수시켜나가는, 물을 거기 맺혀있는 응어리진 수음을 싹 씻어내서. 가슴이라는 건 뭐예요?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상초로서 청정지기로서 수주지기의 기에 증발된 상태로만 존재해야지, 여기에 조금이라도 수기라는 것이 가해지면 헐떡거리고 그냥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그와 같은 부분이 상초 아니겠습니까? 한사에 손상당한 지 6일 7일째에 결흉으로 열나는 실진의 상태로 맥이 침하면서 지라고 했는데, 아까 심하가 통하고 눌러봄의 돌덩어리와 같이 단단해. 가슴 아래가. 이럴 때 대함흉탕으로 주장한다. 그것을. 본증은 상한의 사기가 6, 7일이 지난 이후에 경직, 성비 결흉한 것이다.
지름길 전 후들 직경 곧바로 결흉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몸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시호증일 때에 잘못 하지시킴을 경유해서 온 것이 이런 것이 아니다. 당시에 그 6, 7일째 될 때면은 중간으로 안으로 반표 발리로 들어가는 시호증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중간 단계인 시호증 단계일 때에 잘못 하지시킴을 지날 경, 여기서 경이라는 것은 겪었다는 뜻이죠. 잘못 내리쏟는 것을 행함으로 해서 오는 행함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다. 시호증이 경오하함으로 말미암아서 시호증일 때에 잘못 오하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이 아니다. 맥이 침하면서도 긴, 이거는 표맥인데요. 표맥, 긴 것은 안으로 실렬하고 실렬하는 수음이 있다는 증후이다. 실렬을 지닌 수음이 있다는 증후이다. 대체로 긴맥이라는 것은 수음의 맥에 해당한다. 긴 맥이 수음지맥에 해당하는군요. 그 표증일 때 맥이 부긴하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그 수음이 있다는 걸까요? 심하 자통함에 눌러보아 단단한 것은 이것은 바로 전조의 앞에 조항에서의 말한 병정과 더불어 같은 모양의 경중을 나타내는 증후가 된다. 심하가 자통하고 눌러보았을 때 단단하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앞에 조항의 병정과 더불어 같은 형태의 같은 모양의 경중의 증후가 된다. 그래서 경중이라는 말에서 무게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더 함축하고 있는 의미로서 여기서는 쓰여지죠. 경중에 있어서도 그중 아주 중한 앞에 조항의 심하자통이라고 한 것 그 위에 맥침이 긴하고 심하통 안지 석경자. 그래서 그 앞에 조항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조항이 이거 앞에 단기 위중이 고호하고 객기가 동력하고 맥부위 동삭하고 두통 발열하고 미 도한출하되 이 반오한자 표미해야 의 반하지함에 동삭 변지하고 종내 격거하고 위중이 공호함에 객기가 동격하여 단기 번조하고 심중이 오매하고 양기가 내함하고 심하 인경하니 즉 위 결흉이라 하고 한 이 조목과 더불어서 같은 모양의 그 경중을 드러내는 말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태양이 병남에 거듭 발환시킨 데에다가 또다시 하지를 시켰어요. 그러니 대변을 보지 못하게 된다. 대변을 못하게 되는 것이 5, 6일이나 되고 5, 6일 동안 대변을 못 보고 설상이 조갈하게 되고 일포 저녁나절이 되면 약간의 조열, 밀물처럼 밀려드는 무서운 작은 규모의 조열이 있는 것이 되고 심하에서부터 소복에 이르기까지 꽉 막히는 거죠. 경만동통. 그득 단단한 통증으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상태. 얼마나 저기한 상황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겁부터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의 대함흉탕으로 이때 바로 이것이다 나다 하고서 등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함흉탕 나가신다 해서 쳐버리는 거죠. 태양병은 그치지 않는다. 태양이 병남에 그치지 않는다. 뭐가 한 차례로 해서 한 차례 하고 1차 하고 반복해서 한 차례 하고 나서 또 반복해서 발한시키고 땀내고 또 거기에다가 또 가해서 공하까지 시켜요. 이 정도로 될 정도면은 상한으로 인한 열이
대단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이 심하게 나타나는 위급증이라고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열을 일단 떨어뜨려야 되니까 땀을 내고 계속 그거로도 안 되니까 이제 쏟아내려서라도 열을 잡으려고 이 경박한 의사들은 그렇게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당장 열이 막 치솟는데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이럴 때에 그것을 잘 상황을 파악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노련함이 제대로 된 성찰, 하지 거듭도 하지를 시킴으로 해서 위내에 있는 진액들로 하여금, 위 안에 있는 진액들로 하여금 퇴진하게 한다. 모두 거의 다 망실되게 한다. 그래서 5, 6일 동안 대변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진액이 다 쏟아져 내리니까 그 이후에 대변으로서 나올 건더기가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혈상이 조하면서 갈 목말라 하고 한다. 만약에 홀로 설상만 말한 것은, 혓바닥 위만 말한 것은 바로 뭘 보여주는 것이냐? 입은 건조하지 않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하, 혀만 건조할 뿐이지 위는 건조하지 않다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뿌리는 아직 말라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보는 건가요? 혀만 건조하고 목말라 할 뿐, 입은 아직 건조하지 않다.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조함에 입이 마름에 혹은 구와 설이 입과 혀가 모두 건조한 것은 바로 내 실열, 안으로 실열이 맺어졌다는 증후가 되니 이것은 대승기탕증에 속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혓바닥만 건조하다. 여기에서 이걸 제대로 이런 미묘한 데에서 제대로 이걸 파악해내야 된다는 거죠. 혀만 건조하냐, 입까지 건조하냐. 여기서의 목말라 하는 것은 진액을 손상한 것이 아주 심하지 않은 때문이다. 진액이 완전히 말라 들어간 상태는 아니다. 그러므로 위가 혓바닥이 조하면서 목말라 한다고 한 것이다. 바로 응당 이 한 구절 중에서 간파해내야 된다. 그 깊이 머금고 있는 입에다 머금을 함자, 그 깊이 머금고 담고 있는 뜻을 간파해내야 된다. 봐야 된다. 요 하나의 이 간파함으로 인해서 병의 전체적인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군요. 대변이 통하지 않음에 일포에 이르러 저녁 서너 시에 이르러 조열을 바라는 바가 되는데, 그 열이 가볍고 미미해서 아주 큰 대열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휙 밀물처럼 밀려오기는 하되 그 파고와 궁량이 아주 큰 그와 같은 밀물 조열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는 모두 신변, 살펴서 변별해야 하는 그 항목이다. 대함흉탕증과 대생리탕증에 있어서 의사지척, 의심나며 흡사한 것임을 의심나고 흡사한 것에 대해서 살피고 변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처가 된다. 이와 같은 종류는 모두가 살펴 변별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 무엇을? 대함흉탕증과 소순기탕증에 있어서의 흡사 의심나는 것을 잘 살펴서 변별해야 하는 그 관건 처소가 되는 것이다. 본증은 뭐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땀내고 내리게 함으로부터 이른 것이다. 진액을 망설하고 대변을 보지 못하고 조열을 바라고 그 열이, 거기에서 나온 열이 물과 더불어 수기와 더불어 혹열 서로 맺어져서 수기를 찌게 해서 그것이 더 크게 팽창 증등함으로 해서 가슴을 확 차게 하는 결흥증을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열사로 인한 수기가 증등한 것이 체결 막혀 맺혀 있다. 어디에? 심하와 흉협 사이에 꽉 막혀 맺혀 있다. 그것이 어디에까지 미치느냐? 심하에서부터 소복에 이르기까지 뻗쳐
내려간다. 그러니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함흉탕증에 있어 대함흉탕증의 변에서 나타나는 증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심흉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흉의 심하와 흉중에 체결되어 있던 것이 이것이 아래로 소복에까지 뻗쳐내려간다. 이상의 세 개의 조문 중에서 조목조 처음 최초의 한 조목은 심중이 온해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못과 의사하다. 치자시탕증의 외증과 어쩌는 모못과 비교를 나타내는 전치사. 치자시탕증의 외증 겉으로 드러나는 외증과 의사하다. 흡사함이 있다. 그러나 치자시탕증에 있어서는 내무 수기하고 위중이 공허하여 객기가 동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복중이 심하가 유연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잡히는 물건이 없게 나타나는 것이 치자시탕이다. 그래서 치자시탕과 결흉증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이런 데에서 구별해내야 된다. 치자시탕에서도 심중이 온해하는 그와 같은 증이 있는데 그러나 치자시탕증에 있어서는 안으로 수기가 없고 위중이 공허하고 객기가 경막을 격동하는 것을 통상적인 현증이다. 그 복중에 있어서는 심하가 유연해 부드러워 단단하지 않고 단단하면서 어떤 잡히는 물이 없는 상태, 그것이 치자시탕증이기 때문에 그거와 혼동하지 않겠다. 본증은 바로 몸으로써이다. 있음으로써이다. 뭐가 있느냐? 수기가 열기와 더불어 서로 맺어짐이 있음으로 해서 심하가 비정함에 이르는 것이다. 심하가 단단하게 그득해지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증에는 반드시 허와 실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치자시탕에 대한 변별력, 치자시탕과의 변별력을 하는 명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했죠. 두 번째 조문에서의 상어 한사지 기함에 한사의 기에 손상당함에 직접 곧바로 도치 이루도록 인도했다. 결흉증으로 바로 치료도록에 했다.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와 흡사한 증은 없다. 이거와 의사한 증은 없다. 상한으로 인해서 한사에 의해서 손상당한 기가 곧바로 쳐들어와서 결흉이 되게 했다 한 것에 대한 그것에 의심나고 그거와 비슷한 증은 없다. 그러니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단언코 결흉증의 정후 올바른 증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 가장 마지막에 한 조문은 모못이다. 응당 대생기탕증을 형성한 것이다. 형성한 것에 해당한다. 몸으로 인해서 수기가 있음으로 해서 이에 결흉을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응당 변별해야 한다. 그 대생기탕증과의 의사한 흡사한 의심나면서 흡사한 것을 잘 구별해내야 한다. 대생기탕증에서 수기 내성 결림이라. 최후의 한 조문은 응당 대생기탕증을 형성하는 것이 그것에 해당한다. 인유 수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에 결흉을 이룬 것이다. 대생기탕증과의 대생기탕증을 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수기로 인해서 수기가 열과 맺어져서 이루어진 결흉증이니 그러므로 응당 그 대생기탕증과의 의사한 점을 변별해내야 된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이 좀 더 자세하지 않아서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타 의사한 것이 있는 곳으로는 대시호탕에 있어서 의사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응당 분별해야 된다. 그것이 왕래한열하고 대승기탕은 왕래한열하고 대시호탕증일 때는 그것이 왕래한열하고 단지 두 한출만 머리에 한출만 하는 등의 증만이 있다는 점. 이와 같은 점에서 그 차이점을 분별해야 된다. 또 반하사심탕증과 의사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심하가 만하면서 형통하는 것이 결중증이 된다. 결중증이고 다만 만하기는 하되 심하가 만하기는 하되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는 것이 반하사심탕이고 여기서는 그냥 비증만 있다. 비경통이 있는 게 아니라 반하사심탕에서는 단지 만하기만 하고 불통한다. 그래서 단지 심하 비만 하기만 하지 비경통하기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결중증과 분명히 변별되어야 한다. 그 밖에 여전히 모름지기 변별해야 할 것이 있으니 기한실로 인한 결흉에는 무열자 열이 없다는 것과 증손 이중환증 이중환에서 더하고 빼는 증 이와 같은 증과의 차이점을 모름지기 잘 그 차이점을 분별해 내야 한다. 그 밖에 여전히 모름지기 분별해 내야 할 것이 있다. 그 한실로 인한 그 중에 한실로 인한 결흉일 때에 여기는 열실로 인한 결흉인 반면에 한실로 인한 결흉일 때에는 열증이 없다는 것과 이중환을 더하고 빼주는 그와 같은 증들과 잘 분별해 내야 한다. 이 편에서 변 인삼탕증 하 아래 중에 인삼탕증을 변별하는 아래편 중에 또 각기하고 충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결흉증과 더불어 의사처가 있다. 각기 충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각기 충심하는 것이 이로 치받으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흉증과 더불어 의사한 점이 있어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증은 가히 뭐뭐로부터 말미암아서 맥과 증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분별해 낼 수 있다. 대체로 맥이 침긴하면서 지하는 것이 바로 실열에 의한 결흉증이 된 것이다. 반면에 각기 중심은 사지가 권력하고 맥이 허미해요. 따라서 이것은 한실로 인한 결흉증에 해당하는 거다. 사지가 권력하고 맥이 허미하게 나타난다. 그걸 봤을 때 이럴 때에 이것은 한실로 인한 결흉증에 각기 중심일 때의 그 증이죠. 맥이 부호한 것은 각종 다리가 부호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은 각기 충심이 되니 각기 충심증이 되는 것이니 오변해서는 안 된다. 잘못 변별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각기 충심의 이와 같은 증과는 완전히 다르다 라는 것을 명쾌하게 구분 지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병인이 심하가 비경한 것이 심하지 않고 가슴도 높이 돌출되어 나오지 않고 다만 심하 구미처에 겨우 한 손가락 가량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경하다는 한 손가락 정도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안하고 누르면 거역하고 저항하고 발작 시에 동통 욕사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역시 결흉증에 해당한다. 이거 잘 봐야 되겠습니다. 심하가 비경한 것이 심하지 않아요. 다음에 가슴이 높이 돌출하는 것도 돌출하지도 않아요. 단지 심하 구미처에서 겨우 한 손가락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눌러봤을 때에 하고 거부감을 표현해요. 이것이 발작할 때에는
동통이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한다. 어허. 가만히 있어도 이게 발작을 하나 보죠. 동통이 엄청나게 부딪혀 있는 데에서부터 가슴에서 오나 보죠. 이럴 때에는 역시 결승이다. 와, 이럴 때 이거 어렵겠는데요.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없는 상황일 때에 이것이 결승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을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내가 이 병을 치료함에 독본 선생님의 직행환호로서 쓰다 뭐뭐로서 사용해서 취사하이 수셔라. 쏟을사 내릴하. 쏟아내림을 취했다. 쏟아내리게 했다 이 말이죠. 쏟아내리게 하니 함에 효과를 거두어들일 수가 있었다. 상술한 위에서 기술한 여러 증들에 있어서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심세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세히 살피고 세세하게 분별해서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참으로 미묘하고 힘든 것이군요. 대항흉탕, 대황 1전 2푼, 망초 6푼, 감수 5푼. 감수가 들어간다는 것. 상방을 물 1전 8푼을 사용해서 대황을 넣고 6푼이 되도록 달인다. 3분의 1이 되도록 대황을 바짝 졸여서 달리는 거네요. 대황을 먼저 대황 찌꺼기를 버리고 망초를 넣고 다시 한두 번을 보글보글 끓여서 녹일용 망초를 녹인다. 여기에 감수 가루를 또 넣어서 번복한다. 한 번에 마신다. 대함흉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10번, 100번 읽고 또 읽어서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